내 이름은 이준혁이다. 나는 25. 내 삶은 마치 낡은 실타래처럼 이리저리 엉켜 있었다. 번화한 도시의 뒷골목, 햇볕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작은 고시원에서 나는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나의 손은 배달 아르바이트와 공사장 막일로 거칠어졌고 손톱 밑에는 늘 기름때와 흙먼지가 박혀 있었다. 사람들은 나를 그저 묵묵히 일만 하는 평범한 청년으로 안다. 그들은 내가 어떤 빚을 지고 있는지, 어떤 절망을 품고 이 자리에 숨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나는 겉으로 보기에 평범한 청년이었지만 내 안에는 뜨거운 욕망이 끓어오르고 있었다. 돈. 나는 돈이 필요했다. 죽어가는 어머니의 병원비, 그리고 나를 짓누르는 거대한 빚더미.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돈이 절실했다. 나는 돈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나의 외모, 나의 젊음, 나의 모든 것을 이용해서라도 나는 남들보다 잘생긴 얼굴과 타고난 매력을 가지고 있었다. 여성들은 나에게 쉽게 마음을 열었고 나는 그들의 마음을 이용하는 데 능숙했다. 나는 그것이 나의 유일한 무기라고 생각했다. 이 끔찍한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한. 나의 삶은 늘 불행했고 나는 그 불행 속에서 나만의 방식으로 살아남는 법을 배웠다. 내 낡은 지갑 속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풋풋했던 어린 시절의 나, 그리고 나의 부모님. 사진 속 우리는 작은 마당이 있는 평범한 집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내가 중학생 때 우리 가족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다. 아버지는 운영하시던 공장이 갑자기 부도나면서 모든 재산을 잃었고 어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지셨다. 우리 가족의 행복을 산산조각 낸 것은 바로 민성그룹이었다. 그들은 우리의 공장을 헐값에 강탈했고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돌아가셨다. 나는 그날 이후로 웃음을 잃었고 내 안에는 복수심만이 가득했다. 나의 꿈은 그들에게 복수하고 우리 가족의 명예를 되찾는 것이었다. 나는 나의 삶이 의미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비록 내가 가진 것이 보잘것없을지라도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타인을 돕고 싶었다. 그것이 과거에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한 속죄이자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어느 날 새벽, 나는 배달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작은 골목길에서 울고 있는 강아지를 보았다. 녀석은 추위에 떨고 있었고 앙상한 몸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다.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강아지에게 다가갔다. 녀석은 나를 경계했지만 내 손에 들린 비상용 담요를 보자 조금씩 경계를 풀었다. 나는 녀석을 품에 안았다. 녀석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작은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다. 나는 녀석을 고시원으로 데려왔다. 작은 날로 옆에 녀석을 눕히고 따뜻한 물과 먹을 것을 주었다. 녀석은 허겁지겁 음식을 먹었다. 아이고, 불쌍한 녀석. 너도 나처럼 혼자였구나. 나는 녀석의 털을 쓰다듬었다. 녀석은 내 손길에 몸을 비비며 꼬리를 흔들었다. 나는 녀석의 이름을 새벽이라고 지어주었다. 새벽에 나에게 찾아왔으니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이름이 되기를 바랐다. 새벽이는 나의 유일한 친구이자 나의 비밀이었다. 새벽이의 작은 존재는 내게 큰 위로가 되었다. 나는 새벽이를 보며 내가 이 모든 고통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나는 새벽이와 함께 나의 작은 고시원을 산책했다. 새벽이는 나의 그림자처럼 나를 따랐다. 그녀의 작은 발소리가 고요한 밤거리를 채웠다. 나는 새벽이를 보며 나의 어머니가 떠올랐다. 어머니도 이제 연로하셨을 것이다. 나는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가고 싶었지만 병원비는 너무나도 비쌌다.
나는 돈이 필요했다. 어머니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리고 민성그룹에 복수하기 위해 나는 매일 밤 잠들기 전 낡은 수첩을 꺼내보았다. 수첩에는 민성그룹에 대한 정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들의 비리, 그들의 약점, 그리고 그들의 추악한 민낯까지. 나는 그들을 무너뜨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나의 목표는 민성그룹의 모든 것을 빼앗고 그들을 파멸로 이끄는 것이었다. 그때 뉴스에서 한 가지 소식이 흘러나왔다. 민성그룹 한 회장님의 부인 강미숙 여사. 그녀는 68세의 재벌 과부였다. 남편이 1년 전 의문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수천억 원의 재산을 상속받았지만 혼자 고독하게 살고 있었다. 언론은 그녀를 황금의 미망인이라 부르며 그녀의 삶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했다. 나는 강미숙 여사를 보며 나의 계획을 떠올렸다. 그녀의 재산을 빼앗고 그 돈으로 민성그룹에 복수하는 것. 나는 강미숙 여사의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생활 패턴, 그녀의 취미, 그녀의 약점까지. 그녀는 매일 아침 고급 필라테스 학원에 다녔고 오후에는 백화점에서 쇼핑을 즐겼다. 밤에는 오페라나 미술 전시회를 관람했다. 그녀의 삶은 화려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공허했다. 그녀는 고독했다. 나는 그녀의 고독을 파고들기로 결심했다. 나는 나의 외모와 재능을 활용하기로 했다. 나는 강미숙 여사가 다니는 필라테스 학원에 트레이너로 취직했다. 나의 몸은 젊고 건강했다. 나는 그녀에게 친절하게 다가갔고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으려 했다. 나는 그녀에게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젊은 에너지가 되어주려 했다. 처음에는 강미숙 여사도 나를 경계했다. 그녀는 많은 젊은 남자들이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경계를 허물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나는 그녀에게 진심으로 다가갔고 그녀의 외로움을 공감했다. 그녀가 힘들어할 때면 나는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넸고 그녀가 좋아하는 것을 함께 해주었다. 나는 그녀의 마음을 천천히 열었다. 강미숙 여사는 점차 내게 마음을 열었다. 그녀는 내게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해 주었고 자신의 고독함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남편이 죽은 후 혼자였다고 했다. 자식들도 자신의 재산만을 노리고 자신에게 진심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없었다고 했다. 나는 그녀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공감하는 척했다. 나의 마음속에는 복수심만이 가득했지만 나는 그녀에게 완벽한 가면을 쓰고 있었다. 나의 외모와 나의 연기력은 그녀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다. 강미숙 여사는 내게 점점 더 의지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내게 값비싼 선물을 주었고 나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나는 그녀의 집에서 그녀의 개인 운전기사 겸 비서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녀의 집은 거대했고 그 속에는 엄청난 재산이 숨겨져 있었다. 나의 계획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모든 재산을 빼앗고 그 돈으로 민성그룹에 복수할 것이다. 나는 나의 삶이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찾았음을 느꼈다. 나의 희생과 고통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민성그룹의 오만함과 무시가 오히려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나의 가족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명은 내게 새로운 삶의 목적과 의미를 부여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힌 존재가 아니었다. 나는 세상 속으로 나아가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되었다. 나는 나의 낡은 수첩을 다시 한번 꺼내보았다. 수첩에는 민성그룹의 비리, 그들의 약점, 그리고 그들의 추악한 민낯까지 모든 정보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복수, 그리고 정의. 나의 복수는 이제 눈앞에 다가왔다. 강미숙 여사의 재산을 빼앗고
민성그룹을 파멸로 이끄는 것. 그것이 나의 유일한 목표였다. 나는 나의 멈춰버린 시계를 다시 한번 꺼내 들었다. 시계는 여전히 시간을 알리지 않고 있었다. 나는 시계를 꽉 쥐었다. 이 시계는 다시 움직여야 했다. 정의의 시간이 다시 시작되어야 했다. 나의 내면에서 잠들어 있던 복수심이 다시 깨어나는 듯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의 삶의 마지막 장은 절망이 아닌 희망과 정의의 이야기가 될 것이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던 그날 이후 나는 오직 복수만을 꿈꾸며 살아왔다. 한채린의 오만함과 한 회장님의 비정함이 나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다. 내가 그들의 거대한 왕국을 무너뜨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는 것을. 나는 강미숙 여사의 황금 거미줄 속으로 기꺼이 걸어 들어갔다. 나의 외모와 나의 연기력은 그녀의 마음을 완벽하게 사로잡았다. 나는 강미숙 여사가 다니는 고급 필라테스 학원의 젊고 유능한 트레이너로 완벽하게 위장했다. 그녀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자신의 늙어가는 몸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나는 그녀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젊음과 아름다움에 대한 그녀의 갈망, 그리고 고독함. 나는 그녀에게 친절하게 다가갔고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으려 했다. 나의 매력적인 미소와 섬세한 손길은 그녀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듯했다. 여사님, 몸이 많이 굳어 있으시네요. 제가 특별히 코치해 드릴게요. 나는 그녀의 허리를 부드럽게 받쳐주며 자세를 교정해 주었다. 그녀는 나의 손길에 놀란 듯했지만 이내 편안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여사님은 충분히 아름다우십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중요한 건 마음의 젊음이죠. 나의 진심인 듯한 말에 그녀는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강미숙 여사는 점차 내게 마음을 열었다. 그녀는 내게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해 주었고 자신의 고독함을 털어놓았다. 남편이 죽은 후 혼자였던 삶, 자식들은 자신의 재산만을 노리고 자신에게 진심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없었다는 그녀의 외로움. 나는 그녀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공감하는 척했다. 나의 마음속에는 복수심만이 가득했지만 나는 그녀에게 완벽한 가면을 쓰고 있었다. 나의 연기력은 그녀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다. 그녀는 내게 점점 더 의지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내게 값비싼 선물을 주었고 나를 자신의 개인 운전기사 겸 비서로 고용했다. 나는 그녀의 집으로 들어가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민성그룹의 비밀을 파헤쳤다. 그녀의 집은 거대했고 그 속에는 엄청난 재산과 함께 추악한 비밀들이 숨겨져 있었다. 나의 계획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나는 강미숙 여사의 집무실을 은밀하게 뒤졌다. 그녀의 컴퓨터, 서류 캐비닛, 그리고 금고까지. 나의 눈은 작은 단서 하나라도 놓치지 않았다. 나는 과거 특수부대에서 익혔던 정보 수집 및 잠입 기술을 총동원했다. 그녀는 자신이 완벽하게 모든 것을 숨기고 있다고 생각했을 터였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모든 허점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나는 강미숙 여사의 컴퓨터에서 충격적인 자료를 발견했다. 민성그룹의 비자금 장부와 불법 로비 내역이 담긴 파일이었다. 그들은 정계, 재계, 심지어 법조계까지 연결된 거대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들은 돈과 권력을 이용해 법망을 빠져나가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온갖 추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장부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나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찾던 민성그룹의 추악한 민낯이었다. 나는 비자금 장부와 불법 로비 내역을 나의 작은 USB에 모두 다운로드했다. 이것이 바로 민성그룹의 모든 악행을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였다.
나는 이 증거들을 세상에 공개하고 민성그룹을 파멸로 이끌 것이다. 나의 가족의 명예를 되찾고 그들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하지만 나의 싸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나는 강미숙 여사의 과거에 대한 비밀을 찾아야 했다. 그녀는 남편이 1년 전 의문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수천억 원의 재산을 상속받은 과부였다. 나는 그녀의 남편 죽음에 대한 의문을 품었다. 혹시 그녀가 남편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나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다. 나는 강미숙 여사의 남편, 한 회장님의 죽음에 대한 자료를 은밀하게 조사하기 시작했다. 공식적으로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처리되어 있었지만 나는 어딘가 모르게 부자연스러운 부분을 감지했다. 그의 죽음은 마치 조작된 듯한 느낌이었다. 나는 한 회장님의 과거 행적과 민성그룹의 비밀 프로젝트들을 파헤쳤다. 그 과정에서 나는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했다. 한 회장님은 과거 민성그룹의 핵심 기술을 해외로 불법 유출하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 기술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기술이었다. 그리고 이 기술 유출을 막으려던 국정원 비밀 요원이 있었다. 그는 임무 중 의문의 사고로 사라졌다고 했다. 나는 그의 이름에서 묘한 익숙함을 느꼈다. 나는 나의 낡은 수첩을 꺼내 들었다. 수첩에는 내가 익혔던 해킹 기술들과 네트워크 관련 지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나는 그 수첩을 볼 때마다 나의 잠재력을 느꼈다. 나는 겉으로는 보잘것없는 청년이었지만 내 안에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특별한 재능이 숨겨져 있었다. 나는 한 회장님의 사망사고 당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 영상에는 분명히 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 담겨 있을 터였다. 나는 민성그룹의 보안 시스템에 다시 접근하여 삭제된 블랙박스 영상을 복구하기 위해 노력했다. 밤낮으로 복구 작업을 이어갔다. 내 눈은 충혈되었고 몸은 피곤했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나의 가족의 명예를 되찾고 민성그룹의 추악한 민낯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나의 유일한 목표였다. 한참의 노력 끝에 나는 결국 삭제된 블랙박스 영상의 원본 파일을 복구하는 데 성공했다. 영상 속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담겨 있었다. 한 회장님은 교통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려다가 국정원 비밀 요원에게 발각되었고 그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이다가 사고로 위장된 살인을 당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비밀 요원은 다름 아닌 나의 아버지였다. 나는 영상을 보는 내내 분노와 고통으로 몸부림쳤다. 내 손은 떨렸고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나의 아버지가 한 회장님을 죽였다니. 그리고 나의 가족이 파멸한 것은 이 모든 것과 얽혀 있었다니. 나는 이 모든 것을 반드시 세상에 폭로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나의 아버지는 한 회장님을 죽였지만 그것은 정당 방위였고 국가의 기밀을 지키기 위한 희생이었다. 나는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고 한 회장님의 추악한 민낯을 세상에 드러낼 것이다. 나는 모든 증거 영상들과 비자금 장부, 불법 로비 내역 등을 나의 작은 USB에 모두 담았다. 이것이 바로 민성그룹의 모든 악행을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였다. 하지만 이 증거들을 어떻게 공개해야 할까? 민성그룹은 막강한 권력과 언론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그들이 가장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고 싶었다. 그들의 오만함이 그들을 파멸로 이끌게 만들어야 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벅찼다. 나는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했다. 그때 내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다. 바로 나의 딸 민서였다. 민서는 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있었다. 그녀는 누구보다 정의롭고 불의를 참지 못하는 아이였다.
나는 그녀가 나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줄 것이라고 직감했다. 나는 민서에게 내가 겪었던 모든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다. 내가 억울하게 해고당한 일, 한채린의 만행, 그리고 내가 확보한 블랙박스 영상까지. 나는 나의 가장 깊은 상처를 그녀에게 드러냈다. 민서는 나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물들었다. 아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왜 혼자 다 감당했어요? 민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다. 민서야, 아빠는 네가 상처받는 게 싫었어. 네가 공부에만 집중하기를 바랐어. 아빠, 저는 아빠 딸이에요. 아빠가 힘들어하는데 제가 어떻게 가만히 보있어요? 이건 아빠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야. 민성그룹은 아빠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약자들을 무시하고 짓밟았어. 이건 정의를 위한 싸움이야. 그리고 저는 아빠의 가장 든든한 변호사가 될 거야. 민서의 말에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나는 민서의 손을 꽉 잡았다. 그녀의 작은 손에서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가 내 심장을 울렸다. 그녀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인한 아이였다. 민서는 나의 USB를 받아들었다. 그녀는 블랙박스 영상을 꼼꼼히 분석했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움직이는 듯했다. 그녀는 이미 법률 지식뿐만 아니라 실제 사건을 해결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민서는 이 모든 증거들을 바탕으로 한채린과 한 회장님을 법정에 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나는 나의 낡은 군복에 달려있던 특별한 휘장을 다시 한번 꺼내 들었다. 그 휘장은 내가 과거에 가졌던 능력과 비밀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나는 이 휘장을 볼 때마다 내가 겪었던 고통과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나는 민서의 용기와 정의로운 신념을 믿었다. 우리는 함께 이 모든 것을 이겨낼 것이다. 나의 멈춰버린 시계는 여전히 시간을 알리지 않고 있었다. 나는 언젠가 이 시계가 다시 움직일 날을 기다렸다. 정의의 시간이 다시 시작될 날을. 우리의 싸움은 이제 시작되었다. 나의 삶은 이제 하나의 작은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의 운명을 결정할 거대한 대서사시가 되고 있었다. 민서의 눈빛은 단호했다. 그녀의 작은 손에 든 USB에는 한채린의 모든 악행이 담겨 있었다. 블랙박스 영상은 우리가 억울하게 해고당한 진실을 낱낱이 증명했고 민성그룹의 추악한 민낯을 드러낼 결정적인 증거였다. 나는 민서의 용기와 그녀의 뛰어난 능력에 감탄했다. 그녀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인하고 정의로운 아이였다. 우리는 한채린과 한 회장님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단순히 언론에 영상을 공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민성그룹은 막강한 권력과 언론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는 그들이 가장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고 싶었다. 그들의 오만함이 그들을 파멸로 이끌게 만들어야 했다. 민서는 로스쿨 지도 교수님을 찾아가 이 모든 사실을 이야기했다. 교수님은 민서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얼굴이 굳어졌다. 특히 블랙박스 영상을 보자마자 그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세상에 이런 일이, 한채린이 저런 악마 같은 짓을 저질렀다니. 김진호 씨, 민서 학생, 제가 두 분을 돕겠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이 싸움에 임하겠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의 눈빛은 정의감으로 불타올랐다. 그는 민서의 재능과 정의로운 신념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 교수님은 우리 측의 변호인단을 꾸려주었고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나의 옆에는 든든한 법률 전문가들이 함께했다. 우리는 가장 먼저 한채린과 한 회장님에게 내용 증명조를 보냈다. 내용은 내가 억울하게 해고당한 사실과 한채린의 만행,
그리고 블랙박스 영상 증거가 포함된 것이었다. 우리는 그들에게 공개적인 사과와 보상을 요구했다. 한채린과 한 회장님은 내용 증명을 받자마자 격분했다. 그들은 우리가 감히 자신들에게 맞설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듯했다. 그들은 즉시 자신들의 변호사를 통해 반박 내용 증명을 보내왔다. 내용은 우리가 오히려 그들을 협박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민서는 그들의 반박 내용 증명을 비웃듯이 내던졌다. 아빠, 예상했던 반응이야.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거야. 이제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 민서의 눈빛은 단호했다. 그녀는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다. 우리는 민성그룹의 주주총회에 참석하기로 결정했다. 민성그룹의 주주총회는 그룹의 최고 의사 결정기구였다. 그곳에는 한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고위 임원들과 투자자들, 그리고 언론 관계자들이 모이는 자리였다. 민서는 이 주주총회를 우리가 가진 모든 증거를 공개하고 민성그룹의 추악한 민낯을 만천에 드러낼 심판대로 만들 계획을 세웠다. 주주총회 당일이 되었다. 민성그룹 본사 건물은 아침 일찍부터 경비가 삼엄했다. 수많은 기자들과 주주들이 건물 입구에 모여 있었다. 나는 단정하게 정장을 차려입고 민서와 변호인단과 함께 주주총회장으로 향했다. 나의 심장은 쿵쿵거렸지만 내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나는 민서의 손을 꽉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 온기는 나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 주주총회장 아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한 회장님은 단상 위에서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주주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그는 자신의 탁월한 경영 능력을 과시하며 민성그룹의 밝은 미래를 이야기했다. 그의 옆에는 한채린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오만하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들은 우리가 감히 자신들을 건드릴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듯했다. 회의가 시작되고 한 회장님의 보고가 이어졌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나는 숨죽이며 기다렸다. 민서는 나의 옆에서 노트북 화면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마우스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한 회장님의 보고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었다. 민서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단상으로 걸어갔다. 한 회장님과 한채리는 민서를 보고 놀란 듯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들은 민서가 이곳에 나타날 줄은 상상도 못했던 듯했다. 이럴 수가, 저 여자가 왜 저기에? 한채린의 목소리가 들렸다. 김진호 딸이라고? 말도 안 돼. 저런 애송이가 감히 우리 민성그룹을 건드려? 한 회장님은 격분했다. 민서는 그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단호하고 또렷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한채린 씨가 제 아버지에게 행했던 부당한 대우와 직장 내 괴롭힘, 그리고 명예훼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준비한 서류들을 펼쳤다. 그리고 모든 주주들이 볼 수 있도록 대형 스크린에 블랙박스 영상을 띄웠다. 그것은 내가 과거에 민서에게 보여줬던 바로 그 영상이었다. 한채린이 고양이를 피하기 위해 급하게 핸들을 꺾는 모습, 그리고 그녀가 내게 욕설을 퍼붓고 차에서 쫓아내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그녀의 오만함과 나의 무력한 모습이 주주들 앞에서 적나라하게 재생되었다. 주주총회장은 순식간에 분노와 충격으로 뒤덮였다. 주주들은 경악했고 그들의 얼굴에는 경멸감이 가득했다. 한채린은 자신의 추악한 민낯이 만천에 드러나자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스크린을 향해 손을 뻗으며 소리쳤다. 당장 꺼, 조작된 영상이야. 가짜라고.
하지만 민서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 영상은 조작된 것이 아닙니다. 차량 블랙박스에 기록된 명백한 사실입니다. 한채린 씨는 지금 자신의 행동을 부인하고 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민서는 계속해서 증거를 제시했다. 한채린이 내게 운전기사 주제라며 모욕적인 말을 했던 녹취록, 그리고 그녀가 내 해고를 지시했던 내부 통화 기록까지. 그녀는 모든 것을 철저하게 준비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논리적이고 명확했으며 그녀의 주장은 반박할 수 없을 만큼 견고했다. 특히 민서는 한채린이 고의적으로 나를 모함하고 나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그녀는 한채린의 SNS 게시물들을 스크린에 띄웠다. 한채린이 내가 해고당한 것을 비웃듯이 올린 게시물들, 그리고 나를 조롱하는 댓글들이 여실히 드러났다. 그녀의 오만함과 비열함은 모든 이들을 경악시켰다. 한 회장님은 민서의 변론에 당황한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딸이 이토록 잔인하고 추악한 행동을 저지를 줄은 몰랐던 듯했다. 혹은 알면서도 애써 외면했던 것일 수도 있었다. 그의 얼굴은 절망과 수치심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오만함을 유지할 수 없었다. 주주 총회장은 분노의 목소리로 가득 찼다. 저런 사람이 민성그룹의 상속녀라니. 우리 민성그룹의 명예를 더럽힌 거야. 자기 돈 좀 있다고 남을 함부로 대하다니. 말도 안 돼. 저런 회사는 망해야 해. 비난의 목소리가 빗발쳤다. 주주들은 한 회장님과 한채린에게 분노했고 내게는 미안함과 함께 존경심을 표했다. 그들은 한채린의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민낯을 보았고 나의 묵묵한 헌신을 이제야 알아봐 주었다. 결정적인 순간 민서는 마지막으로 주주들에게 호소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운전기사와 재벌 상속녀 간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권력과 비양심에 맞선 정의의 싸움입니다. 민성그룹은 그동안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덮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민성그룹이 진정으로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기업이 되기를 원한다면 지금 당장 한채린 씨와 한 회장님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이 사회의 약자들을 위해 책임을 다하십시오. 민서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녀의 눈빛은 빛났다. 그녀는 나의 딸이자 진정한 정의의 사도였다. 한 회장님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얼굴은 피곤함과 함께 패배감으로 얼룩져 있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제 딸이 이런 짓을 저지를 줄은. 제가 부모로서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김진호 씨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의 오만함이 사라진 채 후회와 죄책감으로 가득했다. 한채린도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잘못을 부정할 수 없었다. 대중의 시선과 법의 심판 앞에서 그들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 나는 그 광경을 묵묵히 지켜봤다. 나의 눈에는 분노 대신 씁쓸함이 스쳤다. 그들의 몰락은 내가 원했던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정의의 실현이었다. 주주총회는 그렇게 끝이 났다. 한 회장님과 한채린은 모든 직위에서 물러났고 그들에 대한 법적 조치가 시작되었다. 민성그룹은 대대적인 개혁을 약속하며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나의 억울함은 모두 밝혀졌고 민서의 뛰어난 활약은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졌다. 그녀는 이제 어엿한 변호사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나는 민서의 어깨를 감쌌다. 나의 삶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주주총회에서의 폭로 이후 민성그룹은 거대한 폭풍에 휘말렸다. 언론은 한채린의 추악한 만행과
한 회장님의 비열한 은폐 시도를 연일 대서특필했고 민성그룹의 주가는 연일 폭락했다. 불매 운동은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민성그룹의 모든 계열사들이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했다. 한 회장님과 한채리는 모든 직위에서 물러났고 그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다. 나의 억울함은 모두 밝혀졌고 민서의 뛰어난 활약은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졌다. 그녀는 이제 어엿한 변호사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나는 민서의 어깨를 감쌌다. 나의 삶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민성그룹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걸고 최후의 발악을 시작했다. 언론은 물론 정치권과 법조계까지 이들의 압력에 휘둘리는 듯했다. 민성그룹은 최고의 변호인단을 꾸려 나를 역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주주총회에서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이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고 나의 증언이 노망난 노인네의 망상이라고 폄하했다. 그들은 내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민성그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그들의 논리는 교묘하고 치밀했지만 나는 그들의 거짓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나의 마음속에는 억울하게 해고당한 아픔과 민서의 고통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벅찼다. 나의 낡은 몸은 피곤했지만 나의 정신은 날카로웠다. 나는 내가 가진 지식과 지혜를 활용하여 그들의 공격에 맞서야 했다. 나는 이 사회의 모든 부조리와 불의에 맞서 싸울 것이다. 그때 나의 곁에는 나를 묵묵히 지지해주는 이들이 있었다. 나의 유일한 친구가 되어주었던 희망 있는 나의 모든 고통을 함께 나누는 듯했다. 내가 밤늦도록 자료를 검토하고 있을 때면 희망이는 내 발치에 기대어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따뜻한 온기가 내게 큰 위로가 되었다. 민서는 나를 위로하며 말했다. 아빠, 걱정 마. 아빠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있잖아. 그리고 우리를 믿어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 진실은 결코 숨겨지지 않아. 민서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나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나의 희망이었다. 나는 민서와 함께 민성그룹의 방역에 대비했다. 우리는 그들이 어떤 논리로 우리를 공격할지 예측했고 그에 대한 반박 논리를 미리 준비했다. 민서는 법률 지식을 총동원하여 그들의 허점을 찾아냈고 나는 과거 특수부대에서 익혔던 정보 분석 능력을 활용하여 그들의 은밀한 움직임을 파악했다. 며칠 후 민성그룹은 나를 명예훼손 및 영업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그들은 주주총회에서의 폭로로 인해 민성그룹이 막대한 손실을 입었으며 내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기업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나를 법정에서 굴복시키려 했다. 나는 민서와 함께 법정에 섰다. 재판장은 민성그룹의 압력으로 인해 이 재판을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 듯했다. 나는 그들의 시선 속에서 알 수 없는 부담감을 느꼈다. 김진호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실이 나를 다시 한번 분노하게 만들었다. 재판은 시작되었다. 민성그룹 측 변호인단은 막강한 논리와 증거를 내세우며 나를 공격했다. 그들은 주주총회에서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이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고 영상 속 한채린의 행동이 단순한 실수였다고 폄하했다. 그들은 돈과 권력을 이용해 진실을 왜곡하려 했다. 그들의 논리는 교묘하고 치밀했지만 민서는 그들의 거짓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민서는 나의 변호인으로서 당당하게 증인석에 섰다. 그녀는 차분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나의 변론을 시작했다. 그녀는 김태성의 만행과 한 회장님의 은폐 시도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CCTV 영상과 녹취록 등 모든 증거 자료들을 제시하며 민성그룹의 주장이 거짓임을 증명했다. 재판장님, 그리고 배심원 여러분.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운전기사와 재벌 그룹 간의 명예훼손 분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권력과 비양심에 맞선 정의의 싸움입니다. 민성그룹은 그동안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덮어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무고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려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민성그룹의 추악한 민낯을 낱낱이 밝히고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민서의 목소리는 법정 안에 울려 퍼졌다. 그녀의 눈빛은 강인했고 그녀의 주장은 논리적이고 명확했으며 반박할 수 없을 만큼 견고했다. 그녀는 김태성의 모든 거짓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하며 진실을 밝혀냈다. 민성그룹 측 변호인단은 민서의 변론에 당황한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민서가 이토록 논리적이고 침착하게 자신들을 변호할 줄은 몰랐던 듯했다. 그들의 오만함은 점차 사라지고 대신 불안감이 그들의 얼굴을 뒤덮었다. 특히 민서는 한채린이 고의적으로 나를 모함하고 나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그녀는 한채린의 SNS 게시물들을 스크린에 띄웠다. 한채린이 내가 해고당한 것을 비웃듯이 올린 게시물들, 그리고 나를 조롱하는 댓글들이 여실히 드러났다. 그녀의 오만함과 비열함은 모든 이들을 경악시켰다. 그때 법정 방청석에서 한 여성이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25세 재벌 상속녀 한채린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인 강미숙 여사와 함께 방청석에 앉아 있었다. 한채린은 자신의 추악한 민낯이 만천에 드러나자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나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에는 절망과 함께 알 수 없는 고통이 서려 있었다. 민서는 최종 변론을 이어갔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배심원 여러분. 민성그룹은 오랫동안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여 약자들을 짓밟고 진실을 은폐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진실은 결코 숨겨지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돈과 권력이 아닌 오직 진실과 정의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십시오. 민서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녀의 눈빛은 빛났다. 그녀는 나의 딸이자 진정한 정의의 사도였다. 재판장은 최종 판결을 내렸다. 민성그룹의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고 나는 명예훼손 및 영업방해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또한 한채린은 내게 대한 명예훼손과 직장 내 괴롭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녀는 내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사회봉사 명령을 이행해야 했다. 한 회장님은 민성그룹 대표직에서 해임되었고 그룹은 대대적인 개혁을 약속했다. 정의는 마침내 완벽하게 실현되었다. 나는 법정을 나섰다. 수많은 기자들이 내게 달려와 질문을 쏟아냈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희미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민서는 나의 옆에서 나를 부드럽게 감쌌다.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다. 그녀는 나의 억울함을 밝혀주었고 나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었다. 나의 딸은 이제 어엿한 변호사가 되었다. 나는 민서의 어깨를 감쌌다. 나의 삶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민성그룹의 몰락과 한채린의 처벌은 시작에 불과했다. 나는 나의 숨겨진 과거와 내가 가진 재능을 활용하여 이 사회의 모든 부조리와 불의에 맞서 싸울 것이다. 나의 낡은 앨범 속 사진, 그리고 나의 군복에 달려있던 특별한 휘장은 여전히 나에게 큰 의미였다. 나는 언젠가 그 휘장의 비밀을 세상에 드러낼 것이다. 나의 삶의 마지막 장은 절망이 아닌 희망과 정의의 이야기가 될 것이었다. 주주총회에서의 폭로, 그리고 이어진 법정 싸움의 승리는 내게 새로운 삶의 지평을 열어주었다. 김태성과 한 회장님은 법의 심판을 받았고 민성그룹은 대대적인 개혁을 약속하며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나의 억울함은 모두 밝혀졌고
민서의 뛰어난 활약은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졌다. 그녀는 이제 어엿한 변호사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나는 민서의 어깨를 감쌌다. 나의 삶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민성그룹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걸고 최후의 발악을 시작했다. 언론은 물론 정치권과 법조계까지 이들의 압력에 휘둘리는 듯했다. 민성그룹은 최고의 변호인단을 꾸려 나를 역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주주총회에서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이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고, 나의 증언이 노망난 노인네의 망상이라고 폄하했다. 그들은 내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민성그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그들의 논리는 교묘하고 치밀했지만 나는 그들의 거짓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나의 마음속에는 억울하게 해고당한 아픔과 민서의 고통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벅찼다. 나의 낡은 몸은 피곤했지만 나의 정신은 날카로웠다. 나는 내가 가진 지식과 지혜를 활용하여 그들의 공격에 맞서야 했다. 나는 이 사회의 모든 부조리와 불의에 맞서 싸울 것이다. 그때 나의 곁에는 나를 묵묵히 지지해주는 이들이 있었다. 나의 유일한 친구가 되어 주었던 희망 있는 나의 모든 고통을 함께 나누는 듯했다. 내가 밤늦도록 자료를 검토하고 있을 때면 희망이는 내 발치에 기대어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따뜻한 온기가 내게 큰 위로가 되었다. 민서는 나를 위로하며 말했다. 아빠, 걱정 마. 아빠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있잖아. 그리고 우리를 믿어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 진실은 결코 숨겨지지 않아. 민서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나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나의 희망이었다. 나는 민서와 함께 민성그룹의 방역에 대비했다. 우리는 그들이 어떤 논리로 우리를 공격할지 예측했고 그에 대한 반박 논리를 미리 준비했다. 민서는 법률 지식을 총동원하여 그들의 허점을 찾아냈고 나는 과거 특수부대에서 익혔던 정보 분석 능력을 활용하여 그들의 은밀한 움직임을 파악했다. 며칠 후 민성그룹은 나를 명예훼손 및 영업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그들은 주주총회에서의 폭로로 인해 민성그룹이 막대한 손실을 입었으며 내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기업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나를 법정에서 굴복시키려 했다. 나는 민서와 함께 법정에 섰다. 재판장은 민성그룹의 압력으로 인해 이 재판을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 듯했다. 나는 그들의 시선 속에서 알 수 없는 부담감을 느꼈다. 김진호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실이 나를 다시 한번 분노하게 만들었다. 재판은 시작되었다. 민성그룹 측 변호인단은 막강한 논리와 증거를 내세우며 나를 공격했다. 그들은 주주총회에서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이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고 영상 속 한채린의 행동이 단순한 실수였다고 폄하했다. 그들은 돈과 권력을 이용해 진실을 왜곡하려 했다. 그들의 논리는 교묘하고 치밀했지만 민서는 그들의 거짓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민서는 나의 변호인으로서 당당하게 증인석에 섰다. 그녀는 차분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나의 변론을 시작했다. 그녀는 한채린의 만행과 한 회장님의 은폐 시도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CCTV 영상과 녹취록 등 모든 증거 자료들을 제시하며 민성그룹의 주장이 거짓임을 증명했다. 재판장님, 그리고 배심원 여러분,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운전기사와 재벌그룹 간의 명예훼손 분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권력과 비양심에 맞선 정의의 싸움입니다. 민성그룹은 그동안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덮어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무고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려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민성그룹의 추악한 민낯을 낱낱이 밝히고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민서의 목소리는 법정 안에 울려 퍼졌다. 그녀의 눈빛은 강인했고 그녀의 주장은 논리적이고 명확했으며 반박할 수 없을 만큼 견고했다. 그녀는 한채린의 모든 거짓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하며 진실을 밝혀냈다. 민성그룹 측 변호인단은 민서의 변론에 당황한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민서가 이토록 논리적이고 침착하게 자신들을 변호할 줄은 몰랐던 듯했다. 그들의 오만함은 점차 사라지고 대신 불안감이 그들의 얼굴을 뒤덮었다. 특히 민서는 한채린이 고의적으로 나를 모함하고 나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그녀는 한채린의 SNS 게시물들을 스크린에 띄웠다. 한채린이 내가 해고당한 것을 비웃듯이 올린 게시물들, 그리고 나를 조롱하는 댓글들이 여실히 드러났다. 그녀의 오만함과 비열함은 모든 이들을 경악시켰다. 그때 법정 방청석에서 한 여성이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25세 재벌 상속녀 한채린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인 강미숙 여사와 함께 방청석에 앉아 있었다. 한채린은 자신의 추악한 민낯이 만천에 드러나자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나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에는 절망과 함께 알 수 없는 고통이 서려 있었다. 민서는 최종 변론을 이어갔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배심원 여러분. 민성그룹은 오랫동안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여 약자들을 짓밟고 진실을 은폐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진실은 결코 숨겨지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돈과 권력이 아닌 오직 진실과 정의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십시오. 민서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녀의 눈빛은 빛났다. 그녀는 나의 딸이자 진정한 정의의 사도였다. 재판장은 최종 판결을 내렸다. 민성그룹의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고 나는 명예훼손 및 영업방해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또한 한채린은 내게 대한 명예훼손과 직장 내 괴롭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녀는 내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사회봉사 명령을 이행해야 했다. 한 회장님은 민성그룹 대표직에서 해임되었고 그룹은 대대적인 개혁을 약속했다. 정의는 마침내 완벽하게 실현되었다. 나는 법정을 나섰다. 수많은 기자들이 내게 달려와 질문을 쏟아냈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희미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민서는 나의 옆에서 나를 부드럽게 감쌌다.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다. 그녀는 나의 억울함을 밝혀주었고 나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었다. 나의 딸은 이제 어엿한 변호사가 되었다. 나는 민서의 어깨를 감쌌다. 나의 삶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민성그룹의 몰락과 한채린의 처벌은 시작에 불과했다. 나는 나의 숨겨진 과거와 내가 가진 재능을 활용하여 이 사회의 모든 부조리와 불의에 맞서 싸울 것이다. 나의 낡은 앨범 속 사진, 그리고 나의 군복에 달려있던 특별한 휘장은 여전히 나에게 큰 의미였다. 나는 언젠가 그 휘장의 비밀을 세상에 드러낼 것이다. 나의 삶의 마지막 장은 절망이 아닌 희망과 정의의 이야기가 될 것이었다. 민성그룹을 향한 국민들의 분노는 식을 줄 몰랐다. 재판에서의 승리는 단순히 나의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 사회에 골마터진 갑질과 비리를 뿌리 뽑는 거대한 시작이었다. 주가 폭락, 전국적인 불매운동, 그리고 연일 쏟아지는 비난 기사들은 민성그룹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한 회장님과 한채린은 모든 직위에서 물러났고 그들에 대한 검찰 수사는 더욱 강도 높게 진행되었다. 나의 억울함은 모두 밝혀졌고 민서의 뛰어난 활약은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졌다. 그녀는 이제 어엿한 변호사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나는 민서의 어깨를 감쌌다. 나의 삶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억울하게 해고당한 61세 운전기사가 아니었다. 나는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자 정의를 실현한 사람으로 불리게 되었다. 나의 이야기는 전 국민에게 큰 울림을 주었고 많은 사람들이 나의 용기와 신념에 찬사를 보냈다. 언론은 나를 국민 아버지라 부르며 나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가졌다. 나의 작은 아파트에는 수많은 편지와 선물들이 배달되었고 사람들은 내게 위로와 격려를 건넸다. 그들의 따뜻한 마음은 내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 듯 했다. 하지만 나는 그런 명성이나 찬사에 관심이 없었다. 내가 원했던 것은 오직 진정한 정의를 실현하고 나의 억울함을 밝히는 것이었다. 그리고 다시는 나와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이 없도록 이 사회를 바꾸는 것이었다. 특히 나는 민성그룹과 같은 거대 기업들의 부당한 횡포에 맞서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데 모든 것을 바치고 싶었다. 나는 나의 조력자였던 딸 민서와 그녀의 로스쿨 지도 교수님, 그리고 변호인단과 함께 정의실현 연대를 설립했다. 연대는 재벌기업의 갑질과 불법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과 소송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특히 나와 같은 고령의 노동자들이 부당하게 해고당하거나 권력자들의 횡포에 시달리지 않도록 돕는 데 주력했다. 연대 설립 소식은 언론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다. 전국 각지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모여들었고 후원 문의가 빗발쳤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이야기에 공감했고 연대의 취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특히 민성그룹의 몰락을 보며 정의를 갈망하던 젊은 세대들이 열정적으로 연대 활동에 참여했다. 우리는 함께 강연회를 열고 캠페인을 진행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노동자 인권 보호의 중요성을 알렸다. 나는 연대 활동에 모든 열정을 쏟았다. 더 이상 운전대를 잡는 대신 이제는 연대의 대표로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나는 그들의 아픔에 공감했고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나의 지혜와 용기가 다른 이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은 보람을 느꼈다. 하지만 개혁의 길은 여전히 험난했다. 민성그룹의 몰락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이 사회의 어둠 속에는 여전히 돈과 권력을 맹신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희생시키는 부패한 세력들이 존재했다. 그들은 정의실현 연대의 활동을 방해하려 했고 나를 음해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았다. 익명의 투서가 끊이지 않았고 거짓 소문들이 끊임없이 퍼져나갔다. 그들은 나의 과거 특수부대 경력을 들먹이며 나를 폭력적이고 통제불능인 위험한 인물로 몰아붙이려 했다. 나는 그들의 공격에 흔들리지 않았다. 내 곁에는 나를 믿고 지지해주는 연대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있었다. 민서는 나의 든든한 조력자였다. 그녀는 나의 옆에서 밤샘을 마다하지 않고 자료를 수집했고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부당한 공격에 맞설 논리를 만들었다. 아빠, 걱정 마세요. 저희가 아빠의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진실은 결코 숨겨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겁니다. 민서의 말에 나는 깊은 감동을 받았다.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나의 옆에는 나를 믿고 지지해주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우리는 연대 활동을 통해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을 도왔다. 부당하게 해고당한 노동자, 사기를 당한 노인, 그리고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여성들. 우리는 그들의 손을 잡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정의실현 연대의 활약은 언론을 통해 계속해서 알려졌고 사람들은 연대를 노동자들의 등대라 불렀다. 어느 날 나는 정의실현 연대에서 주최하는 노동자 인권보호 콘서트,
참석했다. 콘서트장에는 수많은 노동자들과 그들의 가족들, 그리고 연대의 후원자들이 모여 있었다. 나는 단상에 서서 나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내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시련,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새로운 삶을 찾았는지를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나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그들은 나의 용기와 신념에 박수를 보냈다. 나는 특히 민성그룹에서의 억울한 해고 경험을 강조했다. 한채린의 오만함과 한 회장님의 비열한 은폐 시도, 그리고 내가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이겨내고 진실을 밝혀냈는지를 이야기했다. 민서는 나의 옆에서 나의 이야기를 보충 설명하며 법률적인 관점에서 이 사건의 부당함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녀의 변론은 논리적이고 감동적이었다. 콘서트의 마지막 순서는 연대에서 지원을 받아 회복된 노동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밝은 표정으로 노래를 불렀고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하며 다른 이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나의 작은 노력이 이토록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다는 사실에 깊은 보람을 느꼈다. 콘서트가 끝난 후 나는 연대의 후원자들과 함께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나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했고 연대의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그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의 옆에는 나를 믿고 지지해주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나는 나의 삶이 이 모든 시련을 통해 더욱 단단해지고 깊어졌음을 깨달았다. 과거의 상처는 아물었고 나는 나 자신을 완전히 받아들였다. 나는 더 이상 숨거나 도망치지 않는다. 나는 당당하게 나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나의 목표는 명확했다. 부당하게 해고당하는 노동자들이 없도록, 그리고 이 사회가 진정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곳이 될 때까지 나는 나의 삶을 바쳐 이 사명을 다할 것이다. 나는 나의 낡은 앨범 속 사진을 다시 한번 꺼내 들었다. 사진 속의 젊은 시절의 나, 그리고 나의 군복에 달려있던 특별한 휘장. 그 휘장은 여전히 내게 큰 의미였다. 나는 언젠가 그 휘장의 비밀을 세상에 드러낼 것이다. 나의 삶은 이제 하나의 작은 이야기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변화를 이끄는 거대한 물결이 되고 있었다. 나는 그 물결 속에서 나의 역할을 충실히 해낼 것이다. 민성그룹을 향한 국민들의 분노는 식을 줄 몰랐다. 재판에서의 승리는 단순히 나의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 사회에 골마터진 갑질과 비리를 뿌리 뽑는 거대한 시작이었다. 주가 폭락, 전국적인 불매운동, 그리고 연일 쏟아지는 비난 기사들은 민성그룹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한 회장님과 한채리는 모든 직위에서 물러났고 그들에 대한 검찰 수사는 더욱 강도 높게 진행되었다. 나의 억울함은 모두 밝혀졌고 민서의 뛰어난 활약은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졌다. 그녀는 이제 어엿한 변호사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나는 민서의 어깨를 감쌌다. 나의 삶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억울하게 해고당한 61세 운전기사가 아니었다. 나는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자 정의를 실현한 사람으로 불리게 되었다. 나의 이야기는 전 국민에게 큰 울림을 주었고 많은 사람들이 나의 용기와 신념에 찬사를 보냈다. 언론은 나를 국민 아버지라 부르며 나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가졌다. 나의 작은 아파트에는 수많은 편지와 선물들이 배달되었고 사람들은 내게 위로와 격려를 건넸다. 그들의 따뜻한 마음은 내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 듯했다. 하지만 나는 그런 명성이나 찬사에 관심이 없었다. 내가 원했던 것은 오직 진정한 정의를 실현하고 나의 억울함을 밝히는 것이었다. 그리고 다시는 나와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이 없도록
이 사회를 바꾸는 것이었다. 특히 나는 민성그룹과 같은 거대 기업들의 부당한 횡포에 맞서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데 모든 것을 바치고 싶었다. 나는 나의 조력자였던 딸 민서와 그녀의 로스쿨 지도 교수님, 그리고 변호인단과 함께 정의 실현 연대를 설립했다. 연대는 재벌 기업의 갑질과 불법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과 소송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특히 나와 같은 고령의 노동자들이 부당하게 해고당하거나 권력자들의 횡포에 시달리지 않도록 돕는 데 주력했다. 연대 설립 소식은 언론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다. 전국 각지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모여들었고 후원 문의가 빗발쳤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이야기에 공감했고 연대의 취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특히 민성그룹의 몰락을 보며 정의를 갈망하던 젊은 세대들이 열정적으로 연대 활동에 참여했다. 우리는 함께 강연회를 열고 캠페인을 진행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노동자 인권 보호의 중요성을 알렸다. 나는 연대 활동에 모든 열정을 쏟았다. 더 이상 운전대를 잡는 대신 이제는 연대의 대표로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나는 그들의 아픔에 공감했고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나의 지혜와 용기가 다른 이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은 보람을 느꼈다. 하지만 개혁의 길은 여전히 험난했다. 민성그룹의 몰락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이 사회의 어둠 속에는 여전히 돈과 권력을 맹신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희생시키는 부패한 세력들이 존재했다. 그들은 정의실현 연대의 활동을 방해하려 했고 나를 음해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았다. 익명의 투서가 끊이지 않았고 거짓 소문들이 끊임없이 퍼져나갔다. 그들은 나의 과거 특수부대 경력을 들먹이며 나를 폭력적이고 통제불능인 위험한 인물로 몰아붙이려 했다. 나는 그들의 공격에 흔들리지 않았다. 내 곁에는 나를 믿고 지지해주는 연대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있었다. 민서는 나의 든든한 조력자였다. 그녀는 나의 옆에서 밤샘을 마다하지 않고 자료를 수집했고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부당한 공격에 맞설 논리를 만들었다. 아빠, 걱정 마세요. 저희가 아빠의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진실은 결코 숨겨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겁니다. 민서의 말에 나는 깊은 감동을 받았다.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나의 옆에는 나를 믿고 지지해주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우리는 연대 활동을 통해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을 도왔다. 부당하게 해고당한 노동자, 사기를 당한 노인, 그리고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여성들. 우리는 그들의 손을 잡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정의실현 연대의 활약은 언론을 통해 계속해서 알려졌고 사람들은 연대를 노동자들의 등대므라 불렀다. 어느 날 나는 정의실현 연대에서 주최하는 노동자 인권 보호 콘서트에 참석했다. 콘서트장에는 수많은 노동자들과 그들의 가족들, 그리고 연대의 후원자들이 모여 있었다. 나는 단상에 서서 나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내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시련,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새로운 삶을 찾았는지를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나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그들은 나의 용기와 신념에 박수를 보냈다. 나는 특히 민성그룹에서의 억울한 해고 경험을 강조했다. 한채린의 오만함과 한 회장님의 비열한 은폐 시도, 그리고 내가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이겨내고 진실을 밝혀냈는지를 이야기했다. 민서는 나의 옆에서 나의 이야기를 보충 설명하며 법률적인 관점에서 이 사건의 부당함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녀의 변론은 논리적이고 감동적이었다. 콘서트의 마지막 순서는 연대에서 지원을 받아 회복된 노동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밝은 표정으로 노래를 불렀고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하며 다른 이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나의 작은 노력이 이토록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다는 사실에 깊은 보람을 느꼈다. 콘서트가 끝난 후 나는 연대의 후원자들과 함께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나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했고 연대의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그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의 옆에는 나를 믿고 지지해주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나는 나의 삶이 이 모든 시련을 통해 더욱 단단해지고 깊어졌음을 깨달았다. 과거의 상처는 아물었고 나는 나 자신을 완전히 받아들였다. 나는 더 이상 숨거나 도망치지 않는다. 나는 당당하게 나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나의 목표는 명확했다. 부당하게 해고당하는 노동자들이 없도록, 그리고 이 사회가 진정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곳이 될 때까지 나는 나의 삶을 바쳐 이 사명을 다할 것이다. 나는 나의 낡은 앨범 속 사진을 다시 한번 꺼내 들었다. 사진 속의 젊은 시절의 나, 그리고 나의 군복에 달려있던 특별한 휘장. 그 휘장은 여전히 내게 큰 의미였다. 나는 언젠가 그 휘장의 비밀을 세상에 드러낼 것이다. 나의 삶은 이제 하나의 작은 이야기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변화를 이끄는 거대한 물결이 되고 있었다. 나는 그 물결 속에서 나의 역할을 충실히 해낼 것이다. 나는 정의실현 연대의 대표로서 남은 삶을 오직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바쳤다. 민성그룹의 몰락과 한채린의 처벌은 거대 기업들의 오만함에 경종을 울렸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돈과 권력에 의해 억압받는 이들이 많았다. 나의 억울함은 모두 밝혀졌지만 나를 통해 희망을 얻은 수많은 노동자들과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 나의 마지막 사명이었다. 연대는 나의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 민서는 이제 어엿한 변호사가 되어 연대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그녀는 탁월한 법률 지식과 정의로운 신념으로 수많은 부당한 사건들을 해결했다. 그녀의 로스쿨 지도 교수님과 변호인단, 그리고 수많은 젊은 변호사들이 연대의 뜻에 동참했다. 그들은 나의 이야기에 공감했고 자신들의 재능과 시간을 기꺼이 바쳐 사회적 약자들을 도왔다. 연대는 전국 각지에 지부를 설립하고 찾아가는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확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기 힘든 이들을 직접 찾아가 도움을 주었다. 나는 연대의 대표로서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더 이상 운전대를 잡는 대신 이제는 진실이라는 무기를 들고 사회에 골마터진 환부를 도려냈다. 나는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했다.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 나의 지혜와 용기가 다른 이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은 보람을 느꼈다. 특히 나는 고령의 노동자들이 재벌이나 권력자들의 횡포에 시달리지 않도록 돕는 데 주력했다. 그들은 대부분 법률 지식이 부족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나는 그들의 손을 잡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부당하게 해고당한 노인 노동자들,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억울하게 쫓겨난 이들, 그리고 산업재해로 인해 고통받는 노동자들. 나는 그들의 억울함을 밝히고 그들에게 합당한 정의를 실현했다. 연대의 활약은 언론을 통해 계속해서 알려졌고 사람들은 연대를 노동자들의 등대미자, 희망의 빛은이라 불렀다. 민서는 연대의 대변인으로서 언론에 자주 출연했다. 그녀는 날카로운 통찰력과 진실을 향한 열정으로 재벌 기업들의 부당한 행위와 노동 착취 문제를 낱낱이 고발했다.
그녀의 진심 어린 호소는 많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었고 그녀는 이제 정의로운 변호사이자 국민 딸로 불리게 되었다. 나의 딸이 나를 뛰어넘어 더욱 큰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보며 나는 깊은 감동과 자랑스러움을 느꼈다. 하지만 개혁의 길은 여전히 험난했다. 민성그룹의 몰락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의 어둠 속에는 여전히 돈과 권력을 맹신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희생시키는 부패한 세력들이 존재했다. 그들은 정의실현연대의 활동을 방해하려 했고 나를 음해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았다. 익명의 투서가 끊이지 않았고 거짓 소문들이 끊임없이 퍼져나갔다. 그들은 나의 과거 특수부대 경력을 들먹이며 나를 폭력적이고 통제불능인 위험한 인물로 몰아붙이려 했다. 나는 그들의 공격에 흔들리지 않았다. 내 곁에는 나를 믿고 지지해주는 연대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있었다. 민서는 나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었다. 우리는 진실은 결코 숨겨지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줄 것이라고 다짐했다. 나는 연대 활동을 통해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을 도왔고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나의 이야기는 이 사회 전체에 큰 울림을 주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고 자신들의 자리에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다. 나는 이 사회가 더욱 정의롭고 따뜻한 곳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시간은 흘렀고 정의실현연대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사회적 약자 보호연대로 자리매김했다. 나는 이제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지만 나의 열정은 식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연대의 대표로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나의 지혜와 경험은 많은 이들에게 큰 가르침이 되었다. 어느 맑은 봄날, 연대는 김진호 노동자 인권기념관을 개관했다. 이 기념관은 나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으며 부당하게 해고당하거나 노동 착취에 시달렸던 모든 노동자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그들의 희생을 기리는 공간이었다. 기념관 안에는 나의 낡은 운전기사 유니폼과 해고 통보서, 그리고 민서가 법정에서 사용했던 블랙박스 영상의 복사본이 전시되어 있었다. 특히 나의 군복에 달려있던 특별한 휘장은 가장 중요한 자리에 놓여 있었다. 그것은 내가 과거 특수부대에서 조국을 위해 헌신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자 나의 숨겨진 재능과 정의로운 신념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기념관을 방문하여 나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다. 나는 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하여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단상에 선 나의 모습은 예전의 허리 굽은 운전기사가 아니었다. 나는 당당하고 위엄 있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저의 아픈 과거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한때 재벌집 운전기사로서 억울하게 해고당했습니다. 저의 딸 민서는 저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기념관을 통해 모든 노동자들이 존중받고 모든 약자들이 보호받는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나는 민성그룹에서의 억울한 해고 경험과 한채린의 만행, 그리고 민서의 뛰어난 활약에 대해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나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단호하고 감동적이었다. 나의 이야기는 논리적인 주장이 아니라 한 인간의 진솔한 고백이었다. 저는 이 자리에 복수를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저와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돈과 권력으로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약자들을 짓밟는 세상은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기념관은 모든 노동자들이 희망을 얻고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희망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나의 말이 끝나자 콘서트장 안은 숙연해졌다. 그리고 곧이어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사람들은 나의 용기와 신념에 박수를 보냈고 나의 아픔에 공감했다. 나는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자 안도의 눈물이었다. 나의 삶의 마지막 장은 절망이 아닌 희망과 정의의 이야기로 빛나고 있었다. 나는 기념관 한쪽 벽에 걸린 나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의 나는 낡은 운전기사 유니폼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나의 눈에는 강인함과 함께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나는 나의 삶이 이 모든 시련을 통해 더욱 단단해지고 깊어졌음을 깨달았다. 과거의 상처는 아물었고 나는 나 자신을 완전히 받아들였다. 나는 더 이상 숨거나 도망치지 않는다. 나는 당당하게 나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나의 목표는 명확했다. 부당하게 해고당하는 노동자들이 없도록, 그리고 이 사회가 진정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곳이 될 때까지 나는 나의 삶을 바쳐 이 사명을 다할 것이다. 나는 나의 낡은 앨범 속 사진을 다시 한번 꺼내 들었다. 사진 속의 젊은 시절의 나, 그리고 나의 군복에 달려있던 특별한 휘장. 그 휘장은 여전히 내게 큰 의미였다. 나는 언젠가 그 휘장의 비밀을 세상에 드러낼 것이다. 나의 삶은 이제 하나의 작은 이야기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변화를 이끄는 거대한 물결이 되고 있었다. 나는 그 물결 속에서 나의 역할을 충실히 해낼 것이다. 61세 운전기사는 재벌집에서 억울하게 해고당했습니다. 1년 뒤 25세 재벌 상속녀가 그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나타나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어쩌면 이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없는 감동과 전율을 느끼셨을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 어딘가에는 여전히 김진호 운전기사님 같은 조용한 영웅들이 존재하고 그들은 당신의 기대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정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주변에도 김진호 운전기사님 같은 용기 있는 누군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라면 이 세상은 더욱 아름다운 곳이 될 것입니다.